네, 세 가지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랑 살펴보시죠. 네, 김민아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가장 기다렸던 CPI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대응 이미 조금 늦었나? 네, 인플레 잡기는 조금 늦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던, 네, 혼란했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일단 자세하게 좀 볼까요? CPI 지표, 네, 자세하게 좀 점검해 주세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Inflation barreled ahead at 8.3% in April from a year ago, remaining near 40-year highs. 이번에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4월 CPI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일 4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 전월의 상승률이었던 8.5%보다는 조금 진정된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 CPI가 8개월 만에 첫 둔화 조짐을 보였는데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어서요.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예상치는 뛰어넘으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들은 4월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번에 8.4%를 기록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 4월의 CPI는 여전히 8%대를 기록하면서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유가 급등세의 진정과 기저효과로 인해서 반면에 에너지 물가는 조금 더 진정되는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뭐 서비스라던가 여행이라던가 이쪽에서의 또 비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인플레가 그러니까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봐야 될 것 같고 뭐 빅스텝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파월 의장의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시장의 예상은 또 다르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청취해 볼까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기사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4월의 물가가 약간의 둔화 조짐을 보였지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뜨거운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투자회사 제프리스의 아네타 마코스카 수석 금융 이코노미스트는 4월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물가가 3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조금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준다면서 동시에 그러나 근원 CPI 상승률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물가 압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앞서 살펴봤던 의견과 일치하는 분위기입니다.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의견이 가장 지배적인데요. 또 프린시팔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시마샤 수석 전략가도 이 4월의 물가 보고서는 또다시 부정적인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고통스러운 수준으로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물가 상승 압력이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속에서도 가해지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이 노동시장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임금 상승률 부문에 아무래도 연준에서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의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에서도 고강도의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우세했고,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선반영하게 되면서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타격했던 건 앞서서 이건행과 보셨다시피 테크 주식들, 특히 애플 같은 주식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했던 시장 분위기를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플레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부담이 될 만한 뉴스라 가지고요. 네, 첫 번째 외신 뉴스를 함께 확인해 봤고, 다음에 저희가 연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연준 이미 늦었다. 네, 대응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돈나무원님 캐시우드도 이런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ARK's was sees global recession, blames market sell-off on Fed hike plan. 이번에 캐시우드 언니가 연준을 조금 비판했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유명 투자자 캐시우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기준 CNBC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인 캐시우드는 연준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로 미국 경제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경제 파탄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부도 스와프를 주시하고 있다고 캐시우드는 밝혔습니다. 이 신용 부도 스와프는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이런 보험 성격의 파생 상품인데요. 부도 위험성이 커지면은 프리미엄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거고요. 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 지난 1분기 GDP 지표를 또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줬습니다. 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네요. 네. 너무 강하게 긴축을 하는 거에 대한 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아닌 의견이었는데 연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중앙은행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불만이 꽤 많은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세계 전체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기사 살펴보시면 이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긴축 전환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의 최근 경제 지표는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는데요. 캐시우드의 발언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세계적인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과 유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중에서도 이 독일의 정서 지표는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캐시우드가 지적한 이 지표는 독일의 민간 경제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에서 발표하는 경기 기대 지수인데요. 지난 3월부터 석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이어오면서 독일 경제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게 됐습니다. 캐시우드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요즘에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있다는 뉴스도 아마 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크티프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대비해서 무려 70%나 지금 급락한 지점이기 때문에 네. 왜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냈지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확연하게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죠? 정책을 네. 결정해야 되는 연준의 고민이 얼마나 좀 더 깊어질까 싶은데요. 빅테크 주식들 관리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 함께 전개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유가가 또 간밤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 보도 내용입니다. US crude stocks jump on big release from strategic reserves. 이번에 미국에서의 원유 재고량 발표됐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깜짝 증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의 에너지정보청과 다우존스에 따르면 지난 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848만 7천 배럴이 늘어난 4억 2,421만 4천 배럴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3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예상을 뒤집게 되면서 주간 원유 재고는 예상과 다르게 깜짝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체 원유 재고는 늘었지만 이 중에서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는 감소했다는 점에도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휘발유 재고는 360만 7천 배럴이 줄어들게 되면서 2억 2,496만 8천 배럴을 기록을 했고 정제유 재고도 91만 3천 배럴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휘발유 재고가 170만 배럴 줄어들고 정제유 재고가 10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휘발유 재고는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고요. 정제유 재고는 예상과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 공급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원유에 계속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만큼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조금 뒤집는 분위기를 나타내주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수요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유가는 좀 밀리게 마련인데 간밤에 WTI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후인즉슨 또 다른 좀 변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들어가는 가스관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간밤에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좀 다르게 움직였죠. 네,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확인하시면서 간밤에 유가 많이 뛰었다라는 점 체킹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